어르신 여러분, 혹은 부모님 건강을 걱정하시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매일 걷기만 하면 건강은 지켜지겠지. 그래도 예전보다 체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네. 사실 많은 분들이 걷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근육이 1%씩 줄고 균형 감각도 떨어져. 걷기만 하는 운동은 오히려 넘어짐 위험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계단이 부담스러워졌거나 한번 휘청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 감각이 바로 노화가 조용히 다가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가 실제로 환자들에게 권하는 노년기 4대 운동을 아주 쉽고 안전하게 따라 하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왜 걷기만으로는 부족한지, 넘어짐근 감소를 막는 핵심 근거, 집에서 혼자도 가능한 4가지 운동 루틴, 이 순서로 알려드릴 예정이니 어르신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이 계신 분들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내용은 미래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가 될 겁니다. 왜 걷기만으로는 부족한가?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매년 1% 이상 줄어들고 균형 감각은 둔해지며 뼈의 강도는 서서히 약해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넘어짐과 골절 위험을 키우는 조건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그래도 내가 매일 꾸준히 걷는데 뭐가 문제겠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걷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훌륭한 운동이 맞습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근육 감소도 막을 수 없고 약해진 균형 감각을 바로잡을 수도 없으며 허벅지 엉덩이 같은 핵심 부위 근력 강화 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근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걷기만 오래 하면 몸이 흔들리고 발목이 불안정해지며 작은 턱에서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넘어짐 사고의 대부분은 평소처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납니다. 걷기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걷기만 하는 것이 불충분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넘어짐 한 번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골절이 생기면 예전처럼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수술을 받으면 회복 기간이 길어지고 그 사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나는 걸어서 건강을 지킨다는 믿음이 오히려 몸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의사들은 노년기 운동을 말할 때 항상 걷기는 기본, 그러나 근력 균형 유연성을 반드시 더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걷기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빈틈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론에서는 바로 그 빈틈을 채워줄 노년기 4대 운동 루틴을 순서대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4가지 운동은 특별한 장비 없이 집에서 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되돌린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노년기 4대 운동,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걷기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빈틈을 어떻게 메꿔야 할까요? 노년기 건강을 위해서는 근력 균형 유연성 유산소, 이 4가지를 골고루 해야 합니다. 이 4가지는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몸의 안정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먼저 균형 운동입니다. 노년기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균형 상실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휘청하는 순간 발목이 흔들리고 중심이 사라지죠. 균형 운동은 이 휘청임을 잡아주는 가장 직접적인 훈련입니다. 손을 벽이나 의자에 가볍게 짚고 한 발을 들어 5초만 버티는 동작처럼 단순하지만 이 작은 훈련이 넘어짐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다음은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빠지지만 동시에 가장 회복력이 좋은 조직이기도 합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걸음걸이,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같은 생활 기능을 책임지는 기둥 역할을 하죠.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처럼 간단한 동작만 꾸준히 해도 허벅지 힘이 돌아오고 일어설 때 흔들림이 줄었다는 체감 변화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유연성 운동, 즉 스트레칭입니다. 근육이 뻣뻣하면 움직임의 폭이 좁아지고 좁아진 움직임은 다시 균형 상실로 이어집니다. 목을 부드럽게 돌리고 어깨를 크게 웡 그리듯 움직이고 앉아서 다리 뒤를 천천히 늘려주는 동작들은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전체 움직임에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4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 같은 운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운동들은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전반적인 체력을 끌어올리는데 필수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산소만으로는 근육과 균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꼭 다른 3가지와 함께 해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 4가지 운동은 하나씩 따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 한 세트의 완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균형은 넘어짐을 막고 근력은 몸을 지탱하고 유연성은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유산소는 심장과 전신 체력을 유지합니다. 이 4기능이 딱 맞물릴 때 비로소 노년기 몸은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4대 운동을 어르신들이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운동은 6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효과가 확실했다고 확인된 것들만 골랐습니다. 4대 운동 따라하기 가장 쉬운 방식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4가지 운동을 하나씩 따라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집안에서 특별한 준비 없이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만 골랐습니다. 60년간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변화가 확실했던 동작들이니 오늘부터 하루 5분만 해보셔도 몸이 다르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1. 넘어짐을 막아주는 균형 운동. 균형 운동의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잠깐 중심을 잡는 연습을 반복하며 뇌와 근육 사이의 연결을 되살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한 발 들기입니다. 벽이나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고 한쪽 발을 살짝 들어 올려 5초만 버텨보세요. 처음에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바로 균형 감각을 훈련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5초를 편하게 서게 되면 10초, 15초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조금 익숙해지면 눈을 뜬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눈을 살짝 감고 도전하면 균형 감각이 훨씬 빠르게 발달합니다. 단, 눈을 감을 때는 반드시 손을 뗀 상태에서 하지 말고 항상 안전한 지지대를 잡은 채로만 시도해야 합니다. 이 단순한 동작 하나만 꾸준히 해도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비틀거림이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균형 운동은 넘어짐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연구가 여러 번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오래 걷는 힘을 만들어주는 근력 운동. 근력은 기둥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가 단단해야 걸을 때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약간 곧게 펴고 발바닥을 단단히 바닥에 붙인 뒤 엉덩이를 들어 올리며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다시 앉습니다. 이 동작을 하루 5번만 해도 좋습니다. 점차 10회, 15회로 늘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어려우신 분도 많습니다. 이때는 팔걸이가 있는 높은 의자를 사용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힘이 조금씩 붙으면 자연스럽게 흔들림이 줄고 계단 오르내릴 때의 부담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또 하나 좋은 운동은 작은 생수병 들기입니다. 물 한 컵 정도 가볍게 채운 페트병을 손에 들고 팔을 천천히 굽혔다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팔 근육이 강해지면 물건 들 때 손이 덜 떨리고 일상 동작 전체가 안정됩니다. 삶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드는 유연성 운동. 유연성은 몸이 굳지 않도록 해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허리와 목, 어깨가 뻣뻣하면 걸을 때도 동작이 제한되고 제한된 동작은 다시 넘어짐 위험을 높입니다. 가장 쉬운 스트레칭은 목 돌리기입니다. 의자에 편히 앉아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절대 빠르게 돌리거나 뒤로 젖히지 마시고 항상 편안한 범위까지만 움직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하나 좋은 동작은 다리 뒤쪽 늘리기입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고 발끝을 살짝 위로 든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보세요. 허벅지 뒤가 약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면 그 자세 그대로 1015초 유지하면 됩니다. 이 동작을 꾸준히 하면 허리가 굽는 것을 예방하고 걷는 동안 보폭이 더 넓어져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심장과 전체 체력을 지탱하는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은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익숙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와 방식입니다. 걷기를 할 때는 그저 느릿하게 걷기보다 팔을 가볍게 흔들며 조금 빠르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숨이 약간 차다 싶을 정도의 속도면 충분합니다. 10분씩 3번 혹은 2030분 한 번 어떤 방식이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걷기 어려운 날에는 실내 자전거가 좋은 대안입니다. 무릎 관절에 부담이 적고 균형을 잃을 걱정도 없습니다. 가벼운 속도로 1020분만 해도 심장이 부드럽게 데워지면서 온몸이 한결 개운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도 적극 추천드릴 만한데 물이 몸을 떠받쳐주기 때문에 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갖는 걱정,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가지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시작하려면 마음 한편에서 이런 걱정들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 나이에 운동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 몸은 이미 약해졌는데 괜히 하다 다치면 어떡하지? 귀찮기도 하고 어디부터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사실 이런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60년간 진료하면서 만난 어르신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똑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특히 지금 시작해도 늦은 건 아닐까? 라는 불안은 거의 공통적이었죠. 하지만 연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운동의 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요. 90세에 처음 운동을 시작해도 근육량이 증가하고 균형 감각이 되살아났다는 사례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끝까지 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불안은 하다가 다칠까봐 겁난다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무리하게 시작해서 부상을 입은 경험 때문에 운동 자체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동작들은 전문가들이 노년층에게 가장 안전한 기본 루틴으로 권하는 것들이며 천천히 시작하고 통증이 느껴지면 멈춘다는 단 한 가지 원칙만 지키면 부상 위험은 극도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런 심리도 숨어 있습니다. 혼자 하려니 너무 귀찮고 금방 지칠 것 같아. 맞습니다. 혼자 하면 금방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딱 3분만 혹은 한 가지 운동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3분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작은 성공이 다음 날의 3분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일주일만 지나면 운동이 부담이 아니라 몸이 가볍고 기분이 좋아지는 일상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도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스스로 선을 긋지만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가장 큰 변화를 만든 분들은 대부분 지금이라도 해보자고 결심한 분들이었습니다. 그 결심 하나가 지팡이를 내려놓게 했고 손줄을 다시 안아 올릴 힘을 돌려주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이도 체력도 아닙니다. 내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작은 마음 하나, 그리고 오늘부터 딱 한 번 따라해보는 용기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신 순간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의사가 말하길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들. 4가지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이해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운동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몸이 약해서 괜히 하다가 다칠까봐 걱정된다. 혼자 하려니 귀찮고 자신도 없다. 이런 마음은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사들도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이 바로 이 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사들에 따르면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시작해도 이미 늦은 건 아닐까? 라는 불안을 가장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의사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운동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합니다. 근육은 80세, 90세에도 반응하고 균형 감각 역시 꾸준한 자극을 주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큰 걱정은 하다가 다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리해서 갑자기 시작하면 위험하지만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면 부상 위험은 매우 낮다. 오늘 소개하는 4가지 기본 운동은 전문의들이 실제 환자들에게도 권하는 가장 안전한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할 때 흔히 생기는 귀찮음이나 부담감에 대해서도 의사들은 한 가지 조언을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오래 할 필요 없다. 딱 3분, 딱 한 가지 운동부터 시작하라. 이 작은 성공이 다음 날을 만들고 그렇게 일주일만 지나면 운동이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는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실제 사례를 들며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를 만든 어르신들은 처음부터 체력이 좋았던 분들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해보자고 마음먹은 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체력, 지금의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딱 한 번 해보는 마음이라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그 결심이 결국 넘어짐을 막고 보행 능력을 되찾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을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는 실행 루틴. 지금까지 4가지 운동의 원리와 효과를 살펴봤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꾸준히 실천하느냐입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길 운동의 효과는 운동의 종류보다 꾸준함이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실행 루틴을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운동 시간을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깐 혹은 저녁 식사 후 잠시 하루 중 꼭 비는 시간을 하나 정해두면 잊지 않고 실천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의사들은 습관은 시간에서 만들어진다고 조언하죠. 두 번째는 운동 달력 만들기입니다. 벽에 작은 달력을 붙여두고 운동한 날마다 동그라미 하나씩 그려보세요. 동그라미가 줄줄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이 생기고 그 기분이 다음 날의 동그라미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혼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 배우자 또는 가족 중 한 사람과 함께 시작하면 힘든 날에도 서로 의지가 되고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짝꿍이 있는 분들이 운동 지속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30분씩 해야지 라고 마음먹으면 대부분 3일 만에 부담이 앞서 포기하게 됩니다. 딱 3분, 딱 한 가지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작게 시작해야 오래갑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작은 칭찬을 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꾸준히 실천했다면 좋아하는 과일을 드시거나 작은 취미 활동을 즐기며 참 잘했다 하고 자신에게 선물을 주세요.
이 작은 보상이 운동을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지만 3주면 몸이 적응을 느끼고 3개월이면 주변에서 알아보기 시작하며 1년이면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오늘 소개한 운동들과 루틴은 그 어느 때보다 노년기 몸이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 투자입니다. 어르신 본인이든 부모님을 걱정하는 자녀분들이든 지금 딱 한 동작만 해봐도 앞으로의 몸 상태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가볍게 일어나 벽을 짚고 한 발 들기 5초 혹은 의자에서 천천히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앞으로의 균형, 근력, 그리고 삶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